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소통위원장 전영기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현황 대응 브리핑하겠습니다. 4월 29일 9시 기준으로 1097명 방문했고 528건의 제보가 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2.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SNS 21.40, 유튜브 20.83, 커뮤니티 4.36, 현수막 3.41 순서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이 확대 생성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음모론은 네이버 댓글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댓글에서는 지역화폐 카드와 SK텔레콤을 사용하는 분들은 둘 중 하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에는 금융 및 카드 정보가 연결되어 있고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순식간에 중국으로 돈이 송금된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화폐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설마 하다가는 늦는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4월 28일 행안위 지역화폐 추경안 통과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조 원을 신규로 반영한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각종 허위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조 원을 추경을 통해서 5천억 원은 세탁을 준비 완료했다. 선거 자금으로 1조 원을 긁어가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역화폐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살해협박 게시글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4월 28일 DC인사이드 중도 정치 갤러리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나라가 망하면 민주당 지역화폐 지지자들을 전부 죽여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4월 21일 민주당의 고소고발 및 언론중재위 제소에 대한 법률 지원 목적으로 국민 사이렌을 출범했습니다.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국민 사이렌 활동과 관련해서 4월 28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더 퍼블릭 3월 21일자 주변인 연쇄 사망 이재명 최상목 겨냥 몸조심하라 김장겸 영화 아수라 연상 기사가 제보되었다며 민주당이 자유언론을 탄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소는 언론 탄압을 규정한 국민의힘의 인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공신력 있는 언론 분쟁 조정 기구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당하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정정 및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괜찮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언론 탄압입니까? 궤변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퍼블릭의 해당 기사는 언론사의 2회 심리 불참으로 인해 정정 및 반론 보도 기재로 자동 합의된 내용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게다가 더 퍼블릭이 국민 사이렌에 제보한 민주당의 언론중재의 제소 취지는 언중이 심리 과정에서 더 퍼블릭 측에 참고하기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이를 내부에 공개하고 정치적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사이렌이 다양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꼼꼼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역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출연자의 문제 발언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2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 논객들을 만나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 모시려고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최고를 좀 쓰세요. 멀쩡한 사람들 다 공천 학살해서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 써서 그게 그냥 주변을 다 채워놓고서 무슨 바가지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셉니까? 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화화하였습니다. 이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소통위원회는 즉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도란프, 성창경TV 등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도란프는 호나이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깊은 기업이라며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이재명 후보와 연관짓고 여론조작 부정선거하려고 유심정보 빼간 거 아니냐는 등의 근거 없는 선거조작 음모론을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줄 서서 주사 맞으러 가는 듯 유출 핑계대고 억지로 유심 측 바꾸게 해가지고 대선 자금 정치 자금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허위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성창경TV는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도 허위 조작 동영상을 버젓이 유통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왜 잠적했나? 영상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헌법재판소 인물들을 접촉하고 있지 않을까? 라며 불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8차례 만나가지고 그래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라고 사법거래를 단정하는 등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제 영상을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으며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음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일보 4월 1일자 여론조사 때 중도라고 답하라는 민주당 측 지시 있었다라는 거짓 의혹 제기 보도는 정정 및 반론 보도 기재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을 두고 4월 28일 개최된 자당의 비대위원회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1급 독재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수석대변인 등이 앞다투어 전당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극언을 퍼붓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9.2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1급 독재정당도 아니고 전국 순회 합동연설에는 대관식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과 왜곡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21번째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을 두고 4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기업은 국유화되고 포퓰리즘 무산복지와 공공확대는 우리 삶